시어머니 욕을 먹이려고 쓰는 글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주십사 쓰는 거예요. 50kg 후반대의 보통 체격인 새댁입니다. 키는 크지 않아서 통통한 편이에요. 오히려 먹는 걸 많이 먹는데 활동량이 많다 보니 먹는 양에 비해서 날씬한 편에 속하는 거고요. 아마 제가 일을 그만둔다면 살이 더 찌겠죠. 하지만 운동하는 것을 엄청 좋아해서 신진대사가 빠르기도 하고 한두 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픈 체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한 공기씩 챙겨 먹고 중간에 간식도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요. 결혼 전에 예비 시부모님과 외식을 몇 번 했는데 저의 잘 먹는 모습을 보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서 말랐거든요. 이런 저에게 최근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 전엔 시댁에 간 적은 있지만 밥은 먹지 않고 인사차 간 거라 과일과 차만 먹었어요. 결혼 후에는 어머님이 손수 차려주신 밥을 먹었는데 어머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저 먹이려고 이것저것 상다리가 휘어지게 많이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냄새가 너무 역했고 참고 먹어보려고 했지만 한 입 넣는 순간 눈물이 고여서 바로 씹지도 않고 삼켰어요. 뱉고 싶었지만 뱉으면 실례인 걸 아니까 내린 결단이었는데 눈치 보면서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음식이 입에 안 맞냐고 물어보셔서 정말 맛있는데 회사에서 점심 먹은 게 체한 것 같다고 해서 넘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번 더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남편을 꼬셔서 오늘 초밥이 먹고 싶은데 초밥 사가지고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음식을 사서 갔어요. 그리고 작년 추석에는 음식을 사갈 수가 없었죠. 친구들과 고민 끝에 첫 번째는 제가 음식 도와드린다고 해서 제가 한 요리만 먹든지 두 번째는 사실 그때만 입에 안 맞았던 거지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혹시 모르니 일찍 가서 부모님 옆에서 음식하려 했으나 어머님이 저를 예뻐하셔서 부엌에 오지도 못하게 하시는 터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콩나물 무침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요리에 대해서 뭘 알겠냐고 다듬는 거나 도우라고 하셔서 콩나물 대가리만 다듬다 끝났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부엌 쓰는 걸 싫어하시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했어요. 밥 시간이 되어 다행스럽게도 전 종류가 밥상에 있어서 밥과 전 종류를 먹는데 어머님이 나물 더 먹어야 건강하다며 시금치를 제 숟가락에 올려주셨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려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이미 그 맛을 아는 제 몸뚱아리는 거부감을 일으켜 먹지도 않았는데 토할 것처럼 욱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고 왜 이러지 하면서 또 먹으려고 시도하는데 냄새 때문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욱했어요. 가족들이 혹시 하면서 임신으로 오해하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차라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나쁜 사람인 거 압니다. 그렇게 음식을 못 먹겠다며 과일은 먹을 수 있겠다고 해서 과일을 먹다가 집에 왔는데 명절 끝나고 산부인과 다녀왔지만 당연히 임신은 아니고 남편은 좋아했다가 아닌 걸 알고 상상 임신한 제 마음이 아플까봐 더 잘해주고 어머님도 명절 끝난 주에 또 연휴 주말이라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안 좋을까봐 맛있는 거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몸 안 좋다는 핑계로 안 갔어요. 그 후에도 밖에서 외식은 같이 했는데 집밥은 피했습니다. 눈치가 느린 남편도 엄마 음식이 입에 안 맞냐고 하기에 이르렀죠. 밥 먹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실토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나랑 너무 많이 안 맞은 것 같다고요. 남편도 엄마가 서운해하실 거라는 거 알아서 섣불리 말을 못하네요. 김치, 나물, 국찌개 등 어머님의 한 요리 자체를 전혀 먹을 수가 없고 참치, 김 정도만 먹을 수 있었어요. 냄새가 동남아 냄새, 취두부 냄새, 달걀 썩은 냄새, 두리안 냄새를 다 섞은 듯한 냄새가 나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실제로 맛도 그래요. 남편이 사귈 때부터 맛집을 가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엄청 맛없는 것도 그냥 먹고 하면서 남편은 요리 맛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고 막 그러네요. 이상한 조미료를 쓰는 건지 어떻게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는지
제가 음식 안 가리고 정말 잘 먹는 편인데, 근데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또 잘 먹어요. 저는 설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어머니께 상처드리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심한 감기에 걸려 후각과 미각을 상실시켜라와 같은 제 몸을 망가뜨리는 건 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신 거 감사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지 막연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어머니 음식 맛에 길들어져 있어서 이상한 거 모르고 제가 해주는 거나 사 먹는 거나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 음식은 주니까 그냥 먹는 거라고, 익숙한 맛이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어머니 음식을 남편도 맛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과 남편이 어머니 음식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보면 뭔가 양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남편이 엄마표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다며 불고기를 사가지고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불고기 재는 거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불고기에 간장과 설탕, 매실액과 마늘 정도를 넣었는데 어머니는 이 가루 저 가루 엄청 넣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어머니는 천연 양념 아니면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양념에서 뭔가 익숙한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어떤 요리를 하던지 넣는다는 마법의 가루가 몸에 좋은 멸치, 새우, 버섯 이런 건데 거기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마치 상한 것 같은 꼬릿한 냄새, 아주 역한 냄새요. 이때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어머니가 냄새를 맡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난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냄새를 잘 못 맡으시더라고요. 남편도 부르고 시아버님도 부르고 다른 식구들 다 와서 냄새 맡으시고 상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양념통을 가스레인지 가까이 놓고 쓰시고 식구들 먹인다고 일부러 천연으로 준비하시니 벌레들이 꼬이고 상한 듯 해요. 그리고 양념도 비율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전부 섞어 놓았으니 냄새도 나고 제대로 맛을 못 낸 듯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게 상한지도 모르시고 맛도 잘 못 느끼시고요. 아무튼 그날 불고기는 부족한 요리 솜씨지만 제가 간단하게 양념을 해서 먹었어요. 어머님 마음 다칠까봐 식구들은 맛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남편만 집에 와서 그거 맛있더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 코 쪽에 문제가 발견되어서 치료받고 계시고요. 어머니 양념별로 따로 담으시라고 예쁜 양념통 사서 선물해드렸어요. 예쁘다고 좋아하세요. 본인 음식 그동안 먹어준 식구들에게 고맙다고 하시고요. 자연식 마니아이셔서 조미료 안 쓰실 테지만 이거 하나 먹어봐라 하고 주신 시금치 무침은 맛있더라고요. 소금하고 참기름, 마늘 통깨만 넣으셨대요. 여러분들 덕분에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지 않았다면 고민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결혼 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조언을 또 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댓글입니다.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 대신 이상한 건강조미료를 넣기 시작하면 맛이 역 같아지는데요. 골목 식당 보면 아시겠지만 정성껏 음식을 해도 양념을 궁합에 안 맞게 하고 간을 못 맞추면 정성 들인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말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시댁에서 집밥 먹지 마세요. 아니면 님이 메인 요리를 하나 만들어 가시든가요. 친정에서 어머님 드시라고 고기 나눠주셨다고 하면서 갈비찜에서 가시거나 묵은지가 생겨서 해봤다며 묵은지 김치찜처럼 조리해서 시댁 가서는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게요. 그리고 남편 입 짧은 게 시어머님 음식 탓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역하고 이상한 걸 먹이니까 애가 살려고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끊어버린 거죠. 이제라도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무슨 냄새가 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전에 어떤 글에서 시어머니였나? 남자친구 엄마였나? 음식마다 전부 이상한 향신료 냄새나고 역해서 못 먹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번 손 씻고 핸드크림 바른 채로 요리한 거였음.
젓갈이나 조선간장인가 국간장으로 간을 하시나 보네. 겁나 구린데. 근데 나 육지 사람인데 바닷가에 있는 큰 집 가면 밥 못 먹음. 냄새 구려서. 시어머님 댁에서 국간장 정말 젓갈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집에서 그 냄새가 배어 있어요. 된장도 담아 드시는데 된장에서 구수한 냄새가 안 나고 동물 배설물 냄새가 나서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냄새를 못 맡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성 들여 만든 거라 냄새나도 참고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댁에 가면 진짜 알 수 없는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서 비위상해 죽겠어요. 완전 제 이야기인 줄.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시어머니 음식도 똑같아요. 현실적인 거라면 음식 하실 때 옆에서 계속 봐요. 가라고 해도 남편이 어머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듯해서 배우려고 한다는 핑계 같은 거 대면서 끝까지 봐요. 정상적으로 재료를 썼는데 저럴 수가 없으니 대체 뭘 넣었나 봐요. 그게 뭔지 알아낸 다음에 저는 그거 잘 못 먹는다. 그걸 넣은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다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며느리 올 때 만든 음식은 그걸 뺀 걸 해준다던가 하겠죠. 그 나이 때 어머님들은 TV에서 효소, 뭐가 좋다, 혹은 몸에 좋다고 하면 무조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님이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어땠나요? 본인이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대신 전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마 집에서 당연히 조선간장이나 장으로 요리해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 시댁도 파는 장은 안 쓰고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담가서 쓰시는데 맛이 익숙치 않아서 결혼 후에 고생 좀 했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아직도 좀 싫은 냄새가 음식에서 날 때가 있어요. 양념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 불고기만은 절대 못 먹어요. 뭘 넣으시는지 한번 여쭤봤더니 집에 있는 과일은 다 갈아 넣으시더라고요. 바나나 맛 불고기에 진짜 한번 욱해서 절대 손 안 대고 다른 찬으로 때웁니다. 외식만 하든지 방문 전에 밥 먹고 가세요. 시가에서 밥 먹는 것을 거절하세요. 배달 음식을 미리 주문해서 방문을 하시던가 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살이 된 여자입니다. 1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딸과 아들 하나와 지냈습니다. 근데 큰딸도 결혼하자마자 외국에 나가 지내게 되어서 아들과 단둘이 지냈어요. 저희 아들도 회사가 지방이라 거의 지방에 있는 회사 사택에서 지냈고 늘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러다가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이뻤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도 방긋방긋 잘 웃으며 부침성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딸 자식 키워봤지만 요즘에도 이런 아가씨가 있는지 정말 놀랐으니까요. 저희 딸은 올 때마다 시댁 불만을 말하고 툴툴거리는 게 참 많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자주 봐서 그런지 이번에 예비 며느리를 만나면서 많이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기우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어요. 제가 혼자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결혼식 앞두고 많이 바빴을 텐데 저에게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말도 별로 없고 다들 무뚝뚝했거든요. 신혼집도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잡더니 오며 가며 자주 들리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제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나 생각이 났다고 배고프다며 찾아오는데 너무 예뻤네요. 저렇게 예쁜 짓을 많이 하는데 어떤 시모가 미워하겠나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죠. 같이 밖에 나가면 친딸이냐고 다들 물어봤으니까요. 저는 그때 아들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연락도 뜸하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아들이 이사를 해야 한다고 서울 근처로 집을 새로 알아보고 있다면서 갑자기 멀리 떠난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바로 다음날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로 이사하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와 있는 걸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말수도 확 줄어들고 예전처럼 잘 웃지도 않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아들은 별일 아니라고만 하더니 너무 가까이 살아도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불편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서로 사이가 한번 서먹해지기 시작하니 언제 가까웠나 싶을 정도로 멀어지더군요. 저도 혼자 속앓임만 하며 있다가 언젠가부터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에게 섭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 다를 게 없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 내외는 이사를 가버렸고 처음엔 혼자 집에서만 지내다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밖에도 자주 나가고 운동장에서 새로 친구도 만들면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새벽에 운동하다가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저랑 나이도 같고 남편 없는 것도 똑같고 자식들도 얼추 비슷했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예전처럼 바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어요. 그날도 원래 그 친구와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고 안 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들 나가서 이제 좀 한가하다고 만나자고 해서 저도 나가봤습니다. 손주들이 너무 뛰어다니길 좋아해서 동네 근처에 있는 키즈 카페에 보냈다고 요즘 애들은 거기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평생 그런 곳은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놀이터 같은 곳을 카페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는 부모들은 좀 쉬고 아이들은 뛰어노는 곳이라며 그 덕분에 집이 좀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옆에서 전화를 받더니 알겠다고 거기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고 애들 가방을 집에 놓고 와서 가져다 줘야겠다면서 저보고 할 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하길래 키즈카페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나중에 저도 손주 데리고 갈 수도 있으니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친구 따라서 도착을 했습니다. 입구에 멀뚱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라고 해서 규모가 작은 줄 알았는데 엄청 크기도 하고 애들 좋아하는 건 다 있고 그 친구는 며느리 만나서 한참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데 그때 엄청 익숙해 보이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뒷모습이 영락없는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손잡고 있는 아이는 저희 손주가 아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착각했나 싶어서 아니겠지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남자의 옆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옆모습도 저희 아들이 맞았어요. 손으로 땀을 닦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달려와서 제 아들 이마를 닦아주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곧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근처에 친구 아들 내외도 있던 상황이라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근데 땀을 닦고 있던 남자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받았습니다. 아들은 잠깐 마트에 나왔다고 주변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만 들려왔네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서둘러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이 저런다는 게 믿기 힘들었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봐도 답장이 없었어요. 혹시 며느리도 알고 있는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무작정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연락이 닿지 않으니 방법이 없어서요. 예전에 애들이 이사를 마치고 한번 가본 이후로 몇 달 만에 처음 가보는 길이었고 그렇게 도착해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더니 다행히 며느리가 집에 있었습니다. 혹시 친정에 갔나 걱정했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어쩐 일로 온 거냐며 물어보는데 그 표정을 보니 아들 일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이 돌보는 게 많이 힘들었는지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제가 거실에 말없이 앉아있자 며느리가 커피랑 과자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과자 봉지가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맛있다고 했던 그 과자는 며느리랑 커피를 자주 마셨는데 그때 저에게 알려준 과자였거든요.
그걸 보니 예전 생각도 나고 아들 모습도 같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눈물이 나는데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계속 저보고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예전이 그립다고 며느리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그리 서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펄쩍 뛰면서 어머님에게 서운한 일 전혀 없다고 어머님이 저에게 서운하시지 않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알 수 있었네요.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지만 저희 아들이 저랑 며느리 사이에서 계속 이간질을 했던 것 같았어요. 저에게 와서는 며느리가 서운해한다고 말하고 며느리에게는 제가 서운해한다고 했더군요. 특히 제가 며느리 흉을 엄청 보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제 아들이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며느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서먹하게 돼버린 것 같고요.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자꾸 저보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직접 말씀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니라고 하면 제 아들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이유는 뻔했어요. 그때 본 동네의 여자랑 아내 몰래 만나려고 멀리 이사를 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굳이 이간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무거운 가슴을 안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들이 너무 괘씸했고 며느리가 불쌍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어찌해야 옳은 건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아들에게 전화가 와선 저보고 뭐하러 며느리를 만나러 갔냐면서 그것 때문에 요즘 계속 짜증을 부린다고 다시는 며느리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젠 그 말도 믿을 수 없었네요. 혼자 사는 어미를 이렇게 이간질까지 해서 떼어놔야 했는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그때 갔던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얼굴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어찌 잊겠나요? 근데 아무리 계속 들려봐도 만날 수 없었고 도무지 그 여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서로 같이 있는 모습을 봐야 제가 나서서 혼을 내든 머리채를 잡아 뜯든 할 텐데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거의 1년 만에 온 것 같았어요.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오자마자 제 아들 이야기를 꺼내길래 듣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떨어져 사는 저에게도 걸렸는데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을 어찌 속이겠나요. 제가 저번에 며느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날 그때 며느리도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왜 자꾸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게 이상해서 저와 나눈 메시지를 몰래 보려고 하다가 그 여자 문자를 봤다면서 앞으로 어찌 지내면 좋겠냐고 제 앞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연녀 사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보니 며느리가 알고 있다고 하길래 곧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저희 동네 근처에 살고 있더군요. 현관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는 뒤에 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혼자 한다고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을 다 뽑을 작정으로 잡고 흔들고 나중에는 경찰까지 와서 말리더군요. 그렇게 경찰서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네요. 벌금이든 뭐든 내가 받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들이 만나는 그 여자가 예전부터 알던 동네 친구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 남편은 직장이 지방에 있었고 자기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아들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계속 울길래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이혼을 해야겠으면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하고 왔습니다. 근데 며칠 뒤 저희 며느리가 찾아와서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다고 저희 아들이 각서를 써서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를 한번 보자고 했어요. 뭐라고 썼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 허술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짧은 내용을 적어놓고 그 아래 지장 하나 찍어놨더군요. 저는 그걸 들고 근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아무 소용없는 종이라고 하길래 그럼 어디 써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써야 한다고, 그래야 나중에 효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다시 각서를 썼습니다. 다음에 바람을 피우면 아주 알거지가 될 정도로 조건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게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번 일로 당분간은 바람을 안 피울지 몰라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더 이상 저희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연녀는 결국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아들도 위자료를 물어줬다고 하고요. 내연녀에게 위자료는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 부모들에게 이번에 다 이사를 가버렸고, 반면에 아들 내외는 다시 저희 동네 근처로 이번에 이사 왔어요. 아마 저 때문에 며느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았네요. 저와 며느리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지냅니다. 며느리는 괜찮다며 제 앞에서 방긋방긋 웃는데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같이 지낼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동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합니다.